딱 얘네 언니반 수업이었거든. 그래가지고 초이한테, 저기 환희한테 야 저기 동생 기강 좀 잡아. 저기 네 동생이 나한테 뭐라 그랬는지 알아? 그랬더니 뭐예요? 그랬더니 물건 사고 싶을 때 사고 싶은 도시요. 뭔지 알아? 그래서 뭐예요? 그랬더니 예루살렘이래. 그랬더니 요새 환희가 초이를 자꾸 무시한다. 아 초이가 환희를 자꾸 무시한다. 네? 언니 좀 이렇게 리스펙트 해주세요. 리스펙트. 네, 존중하고 있는데. 존중하고 있어? 어차피 앞에 개소리 해도 다 자르면 되니까. 자, 안녕. 혹시 출연하고 싶은 사람? 저도 나와. 그 정도의 관중은 잘생겼으니까. 잘생겼어. 아, 네, 인사 한번 하세요. 여친한테 한마디. 안녕하세요. 임지의 남자친구입니다. 아, 들어가 빨리. 나중에 결혼식 때 틀어줘야겠다. 자, 약속한 대로 오늘은 저기 1반만 대상으로 진짜 딱 1반만 대상이에요. 정말로. 왜냐하면 다른 반은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1반만 대상으로 요걸 찍자니 아니, 너희만 대상으로 정리를 해주자니 다른 반 애들이 불쌍하잖니, 그치? 그러니까 괜찮다고? 여러분들 괜찮다고 한 사람이 저기 2학년 1반 손예지 씨입니다. 손예지 씨. 손예지 씨 축하드립니다. 잘린다고? 잘리고 싶어요? 자, 이런 것도 다 들어봐. 저기 아까 방금 잘리고 싶다라고 말한 친구는 2학년 1반 김종률입니다. 박제하시네. 박제한다고 한 친구는 2학년 1반 박서준 씨, 김서준 씨. 박서준 씨, 저기 오늘 이 저기 수업에 박서준 씨가 와주셨습니다. 박수. 야, 그래서 이제 내가 시험 문제를 내보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워할 만한 부분이 어디냐? 어딜 것 같아요? 어딜 공부 시작했니? 영화야? 했어요. 많이 했어요? 저기 하다 보면 제일 어려운 부분이 어디예요? 그냥 저기 앞에 중간 뒤에로 나눠줄게. 앞에 뭐 혁명 이런 거 있는 거, 중간 막 산업혁명 이런 거 있는 거, 끝에 어제 배운 거. 중간. 어제 배운 거. 안 들어가요. 산업혁명. 그 뭐 혁명 이 부분은 쉬워요? 아니요. 쉽진 않아요. 외우긴 편해? 그래요. 생각했던 거랑 다르네요. 나는 저기 니네가 그 앞에 막 저기 영국이랑 미국이랑 프랑스에서 혁명 나오는 그 부분 되게 어려워할 줄 알고 오늘은 그 부분 정리해요. 필요가 없겠네요, 이건. 어려워요. 야, 그래서 이제 내가 이번 학기에서부터 유독 집착하는 게 있어요. 이 근본? 시간의 흐름, 근본, 또 이름, 시간. 내가 유독 집착하는 게 뭐였냐면 우리가 배우고 있는 큰 단원의 제목이었어요. 큰 단어 제목이 혹시 뭔지 기억하니? 제국주의의 침략과 무슨 수립 운동이에요. 근데 국민국가 수립 운동이었지, 그지? 내가 쉽게 말해서 국민국가는 어떤 국가를 국민국가라고 한다고 했어? 국민이 주인인 국가, 그지? 그러면 국민국가라는 게 등장하기 전에는 국가의 주인이 국민이 아니었겠네, 그지? 어떤 사람들이었어? 킹 혹은 절대 권력, 높으신 분들, 그죠? 그런 분들이 독점을 하고 있었던 권력 체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즉 이때 용어로 말하자면 시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권력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정치적 권한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데 그 시작이 바로 어디였어요? 혹시 기억해요? 영국이었어요. 영국 혁명부터 한번 보도록 할 건데, 영국 혁명. 자, 이제 알지? 영국은 손나라인 건 알죠, 다들? 자, 영국 혁명은 크게 한 두 가지 사건이 있어요. 첫 번째가 일어났던 혁명이 청교도 혁명이었어. 청교도 혁명이었는데, 야, 청교도라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혹시 기억하니? 깨끗한 칼뱅파 신도, 그치? 영어로 하면 퓨리턴이라고 했었잖아, 그치? 퓨리파이가 정화하다, 깨끗하게 하다라는 뜻이니까 이 청교도라는 사람들은
스스로 깨끗한 교회를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영국에 만들었던 영국 국교회가 아니라 칼뱅파의 한 분파인 그런 종교를 믿는 사람들, 영국 내에서 칼뱅의 종교적 교리를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청교도라고 했었고, 그 청교도들이 중심으로 일어났던 혁명이 청교도 혁명이라는 사건이었는데, 배경이 있었지, 그치? 배경이 있었는데, 배경을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제임스 1세라는 영국의 국왕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의 뒤를 이어서 찰스 1세라는 국왕이 있었습니다. 그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영국이란 나라는 전통적으로 국왕이 혼자서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국왕과 함께 국민들의 대표기관이었던 의회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일찍부터 발달돼 있었다라고 했었지, 그지? 근데 제임스 1세라든지 찰스 1세 이런 왕들이 의회의 권리를 굉장히 좋아해줬어요? 아니면 무시를 했어요? 무시를 했죠. 그러니까 이런 왕들이 자꾸 의회의 권리를 무시하는 거야. 특히 찰스 1세는 전쟁의 비용을 마련하겠다고 세금이라는 걸 걷기 시작해야 되는데 그 세금 걷는 걸 의회가 동의를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는데 그냥 걷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의회는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의회의 동의 없이는 과세, 즉 세금을 물릴 수 없습니다라는 문서를 하나 제출하는데 그 문서 이름이 권리청원이었어요. 청교도 혁명 청자 들어가니까 권리청원은 외울 필요도 없겠다. 그치? 청자가 들어가니까, 그지? 근데 찰스 1세가 이 권리청원을 지켰다, 안 지켰다? 안 지켰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왕당파와 의회파라고 하는 영국의 두 세력이 전쟁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의회파의 어떤 사람이 등장해서 이 찰스 1세를 상대로 승리를 거뒀어요. 크로멜이라는 사람이었고요. 결국 이 찰스 1세가 크로멜에 의해서 처형당합니다. 그죠? 처형당하고 이제 찰스 1세가 처형당하고 나서 크로멜이라는 사람이 일종의 독재 정치를 하게 되죠. 이때 크로멜이라는 사람은 호국경이라는 것에 취임을 해가지고 일종의 영국 최초의 공화국이라는 걸 만듭니다. 자, 진서야, 네가 활약할 때가 됐다. 공화국이 뭐야? 대통령이 있는 나라. 그치, 대통령 같은 사람들을 국민의 대표라고 하지, 그치? 아, 잘했습니다. 지혜야, 보고 있니? 진서가 이런 친구입니다. 대단합니다. 사탕 하나 줘야 돼. 이거밖에 모르는데요. 그거라도 아는 게 어디야? 그거라도 모르는 놈이 많으니까 그런 거지. 안 돼. 촬영 중에. 진중에. 자, 이 크로멜이라는 사람은 특히 항해법 같은 법을 제정해서 독재를 했었거든. 근데 이 크로멜이라는 사람이 이 앞에 있었던 영국의 왕들보다 더 하면 더했지 굉장히 큰 독재를 했단 말이야. 그지? 풍기단속법 이런 거 기억하니? 저기 벤치에 앉아서 술 먹는다는 이유로 죽여버리고, 그죠? 그런 걸 했던 사람이 크로멜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과 이 사람의 아들까지 딱 독재가 진행이 되고 영국엔 다시 왕정이라는 게 복고가 돼서 어떤 사람이 즉위를 하냐면 찰스 2세라는 사람이 즉위를 하고요. 그 뒤를 이어서 제임스 2세라는 사람도 등장을 하거든요. 선생님 학교 다닐 때는 고등학교 다닐 때 제찰찰제 이렇게 외웠어요. 제찰찰제 이렇게 외웠는데 근데 이 제임스 2세조차도 전대 왕들에게 배운 점이 하나도 없었다. 의회의 권리를 존중해줬다, 무시했다. 그래서 이 제임스 2세도 물러가라 라고 했던 문서가 하나 있었는데 그 문서 이름이 권리장전이라는 문서였고요. 이 문서 이전에 이제 메리와 그의 남편이었던 윌리엄이라는 사람이 뭐가 돼요? 공동 왕이 됐고요. 공동 왕이 됐고 그래서 이제 영국이라는 나라는 어떤 체제로 본격적으로 나아가게 돼요? 군주가 있긴 있는데 헌법에 입학한 군주제인 입헌 군주제라고 하는 것에 초석을 다졌던 문서가 이 권리장전이었고 이런 혁명 과정이 피를 한 방울도 흘리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혁명이다라고 한다고? 명예혁명이라고 합니다. 피를 한 방울도 흘리지 않았던 명예로운 혁명, 이른바 명예혁명이었습니다. 영국 혁명은 이 두 가지 사건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 아까 수빈이가 잘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 앞쪽 부분은 혁명, 즉 사건이 굉장히 복잡한 사건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야, 그렇지? 이런 것들은 뭘 아는 게 중요하다고 했어? 시간적인 순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험에 내겠다는 소리가 아니라 역사랑 과목의 특징상. 자,
자, 그러던 와중에 영국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식민지 중 하나, 어디가 이제 독립하는 과정이 있었어요? 미국이죠. 미국. 그걸 이제 우리는 미국 혁명이라 부르기로 했습니다. 미국 혁명. 내가 혹시 여기서도 미국 얘기하면서 너 기철이 얘기했니? 안 돼. 촬영 중에. 패드립 안 돼요. 패드립 안 돼요. 자, 원래 이 미국이라고 하는 이 땅, 그러니까 아메리카 대륙, 북아메리카 대륙은 어디의 식민지였다고? 영국의 식민지였습니다. 근데 영국이란 나라는 원래 이 미국의 식민지에 간섭을 하지 않았어. 그냥 미국에 있는 저기 우리 식민지민들아, 니네가 알아서 잘 살아라 그랬거든. 그런데 영국이 전쟁을 하는 과정에서 돈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집니다. 그러니까 이 미국에 굉장히 이상한 세금들을 많이 물리는 이른바 무슨 정책을 실시하냐? 중상주의 정책이라는 걸 실시합니다. 특히 대표적인 세금 이름이 인지세라는 세금이었어. 이게 뭔지 기억하니? 아 맞아요. 그냥 사는 것만으로도 생각나는 거. 그치, 막 저기 막 인쇄물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유만으로 세금을 걷었던 거잖아. 신문지는 물론 카드 게임 할 때 쓰는 카드까지, 그치? 그런 걸 가지고 있기만 해도 세금을 부렸다. 굉장히 부당하다 생각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에 반발을 해가지고 식민지 사람들이 어떤 사건을 일으켰냐면 보스턴 차 사건이라는 사건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게 무슨 사건이었어? 버려버리는. 그치, 영국산 차를 실은 배에 저희 미국 식민지민들이 인디언으로 분장해가지고 태워버렸던 사건. 일종의 영국이란 나라에 저항을 했던 사건이지, 그치?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을 계기로 해가지고 결국에는 영국이란 나라 본국과 미국 식민지의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그걸 미국 독립전쟁이라고 했고요. 식민지민들은 대륙회의라는 걸 열어서 그걸 식민지 군대를 지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조지 워싱턴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이 독립을 선언하게 된다라는 거 기억하니? 그래서 이 워싱턴이 나중에 뭐가 돼요?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 전투를 겪은 결과 미국이 승리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처음에는 미국 혼자서 영국을 상대하기 굉장히 버거웠던 건 사실이야. 그런데 미국이란 나라가 영국에 맞서서 독립을 한다라고 하니까 유럽 내에 있던 영국의 수많은 적들이 미국 편을 들어줬다 들었어요. 대표적인 나라가 어디였지? 프랑스였죠. 프랑스.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미국이란 나라가 독립을 하게 되고요. 미국이란 나라는 13개의 주가 연방제라고 하는 걸 기초로 해가지고 헌법을 만들었다라고 했거든. 이 연방제라고 하는 건 미국이라는 큰 나라가 있지만 각각 지방마다 독립적인 헌법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했었지.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미국은 아직도 연방제입니다. 그래서 막 예를 들면 어떤 주는 일요일에 아이스크림을 먹으면 안 되고 그런 게 있었다라고 했었지. 어떤 주는 목요일에 학교를 가면 안 되고 이런 법들이 있었다라고 했었잖아, 그치? 그게 바로 여기서부터 비롯된 겁니다. 연방제. 그래서 미국은 세계 최초의 뭐가 돼요? 공화국이 됩니다. 진서가 좋아하는 공화국. 자, 그렇게 잘 나가던 미국이 남북전쟁이라는 사건을 겪거든. 혹시 뭔지 기억하니? 그렇죠. 남북전쟁이라는 사건을 겪는데요. 종건이가 그랬어요. 종건이가 수업 그만하라고 나한테 돌을 던졌어요. 교권이 침해되는 순간이에요. 돌이요? 돌을 던지면 좋아. 아유, 감사합니다. 그렇겠죠. 이건 잘라야겠다는데. 자, 남북전쟁이라는 사건이 있었는데 미국의 산업구조가 굉장히 특이했다라고 하는 거야. 북부와 남부의 산업구조가 달랐다라고 했었어요. 북부는 공업이라는 게 발달했었어요. 기계가 다 해주는 공업. 근데 남부는 특히 어떤 걸 재배하는 농업이 발달했었어? 면화, 목화, 그죠? 목화라고 할게요. 목화를 재배하는 농업이 발달을 해서요. 그래서 요거는 기계가 다 해주다 보니까 사람이 많이 필요 없었어. 근데 이거는 순전히 사람이 해야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 일을 해줬던 노예를 폐지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가지고 첨예하게 대립했다라고 했었지. 북부는 노예제를 어떻게 하자? 폐지하자. 이쪽은 노예제 계속 하자였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지, 그지?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 북부의 지도자였던 어떤 사람이 노예 해방 선언이라는 걸 발표합니다. 링컨의 북부가 어떻게 돼?
승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이후에 미국은 굉장히 많은 변화를 겪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 대륙 횡단 철도라는 걸 놔가지고 이제 미국 전체 대륙을 관통하는 철도가 생겨서 물자 운송이 굉장히 활발해졌고요. 심지어 유럽의 다양한 나라에서 어떤 사람들이 와요? 이민자들이 와서 이들이 훌륭한 노동력을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19세기쯤 되면 미국이란 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중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거 배워봤습니다. 기억함? 네. 지울게요. 자, 그럼 뭐니 해도 제일 복잡한 사건이 등장하죠. 졸립죠? 졸린 사람? 저요. 그래, 재훈아 졸려? 넌 이거 줄 테니까 재훈아 혹시 저기 이상한 데서 전화 오면은 저기 빡쳐 하고 끊어요. 알겠죠? 아, 비행기 모드 해놨어요. 먹었잖아, 진석. 네? 안 먹었나? 이거 안 먹었어? 네. 어, 그래? 먹었어요. 그래서 아까 정규리가 빼드렸고. 좋았다, 진서야, 연기력. 자, 다음 사건이 어떤 사건이야? 바로 프랑스 혁명이라는 사건입니다. 프랑스 혁명. 혹시 오해할까봐 얘기하는 건데 저기 빨간색으로 해놓은 데는 이유 없어요. 빨간 아, 야, 나는 내가 말했던 의도 시험에 나오는 게서 중요하기 때문에 빨간색이었다라는 의미지. 저기 와! 선생님은 국민의 민주당입니다. 혹은 뭐 민주당의 힘. 국민의 힘들어. 아, 힘들어가 아니지. 아무튼 저기 정치 색깔, 검은색. 아무 색깔도 없어요. 없어 이놈아. 이 식기야. 식기는 밥그릇이라 뜻입니다. 이 식기야. 나 1학년 때 이거 되게 많이 하지 않았냐 니네? 그치? 이 식기야 이러면서 식기는 밥그릇아 막 이러면서 니네한테 막 많이 그랬었잖아. 그치? 그치? 밥그릇아. 썩은 개그 그만해 이 밥그릇아. 네? 자, 프랑스 혁명의 배경이 있었습니다. 그 배경이 되는 사건 이름이 뭐였냐면 이 구제도라고 하는 것의 모순이 몇 예지야? 너 공부 열심히 하니 요새? 대답을 잘하네. 아, 보고 해도. 아, 저 좀 똑똑하잖아요. 아, 똑똑하잖아요. 뭐 무서워? 자, 구제도의 모순이라는 게 있었는데 구제도, 여기서 모순을 일으키는 구제도가 어떤 걸 가지고 구제도라고 했었어, 그지? 제1신분, 제2신분, 제3신분이 있었다라고 했었지. 근데 프랑스라는 나라의 대부분의 인구를 차지하는 건 몇 신분이었어? 제3신분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모든 정치적이건 그런 걸 다 받아야 되는 게 정상인데 이 사람들이 정치적 권리는 못 얻고 그냥 부담만 계속 안고 있었던 그런 제도, 그걸 구제도의 모순이라고 했었죠. 심지어 투표를 할 때도 원래는 머릿수결 투표를 해야 되는데 프랑스는 뭘 하고 있었어요? 신분별 투표를 하고 있었잖아. 그지? 그래서 이런 거에 굉장히 반감을 가졌던 사람들이 결국 뭘 하냐? 테니스 코트에 서약이라는 걸 하게 되죠. 왜 그러냐면은 루이 16세라고 하는 당시 왕이 삼부회라는 걸 소집하잖아. 그지? 그래서 어떤 안건을 가지고 또 투표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도 머릿수결 투표를 했다, 신분별 투표를 했다. 그런데 대부분의 시민들이 원했던 건 무슨 투표? 머릿수결 투표. 그래서 서로 대립을 하다 결국에는 이 머릿수결 투표를 주장했던 다수의 시민들이 궁전 밖으로 쫓겨난다. 하지만 우리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어디서 선언을 한 거예요? 테니스 코트에서 선언을 한 거였죠. 테니스 코트의 서약이라는 게 있었고요. 그래서 이 테니스 코트의 서약, 구제도의 모순을 배경으로 해서 이제 어떤 단체가 만들어지냐? 혹시 기억하니? 국민의회라는 단체가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굉장히 다양한 일을 하게 되죠. 첫 번째, 어느 감옥을 습격하기도 해요. 바스티유를 습격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봉건제라는 걸 폐지해줍니다. 왜 봉건제를 폐지해줬지?
그치. 쓰잘데기 없어서 농민들이 특히 막 반발 일으켰잖아, 그지? 니네 저기 도시 시민들만 사람이냐 이러면서. 그러니까 농민들을 아주 속박했었던 이 봉건제라는 걸 폐지해주고요. 그리고 인권선언이라는 걸 발표합니다, 그죠?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이라는 걸 발표하는데 이 인권선언에서 가장 중요한 권리가 뭐였다고 내가 얘기했던 것 같아요. 저항권이었습니다. 압제로부터의 저항, 즉 부당한 권력으로부터의 저항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천명했던 게 이 인권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의회가 나라의 구조를 입헌군주제라는 걸로 바꾸게 되고요. 그래서 새로운 헌법이 필요하니까 새로운 의회를 만들었어. 법을 만드는 의회, 이른바 국민의회 아닌가? 입법의회였습니다. 방금 했잖아, 국민의회. 입법의회였어요. 입법의회였는데요. 자, 입법의회는 저기 겉으로만 봤을 때는 그냥 정치적인 일만 했을 것 같은데 얘네들이 주로 한 일이 뭐냐? 주변 나라들과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와 전쟁을 해요? 오스트리아나 옆에 있었던 프로이센. 굉장히 익숙한 나라들이네, 그지? 오스트리아와 프로이센과 전쟁을 하기도 했고요. 전쟁을 하기도 했고, 이 전쟁을 계속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물가가 계속 올라가게 되고 식량은 부족하다. 그래서 시민들이 야, 입헌군주제 그런 거 하지 마라. 니네 왕 필요 없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프랑스도 저기 있는 미국처럼 어떤 정치 체제로 가자? 공화정으로 가자. 공화정으로 가자라고 어떤 사람이 주장했냐면 혹시 기억하니? 로베스피에르라는 사람이 주장을 했고요. 그래서 만들어진 단체 이름이 뭐야? 국민공회? 국민공회라는 단체였습니다. 왜 공이야? 공화정이기 때문에, 그죠? 국민공회라는 단체였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처음에는 보통선거라는 걸 주장했어. 근데 이게 시행됐다, 시행 안 됐다? 시행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봉건제가 이때 폐지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봉건제의 영향은 아직도 남아 있었거든. 그래서 잔존하는 그런 봉건적 제도라고 하는 걸 없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얘네가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을 조지기 위해서 두 가지의 단체를 만드는데 하나가 공안위원회라는 단체였고 하나가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지. 혁명재판소라는 게 굉장히 탄압을 많이 했던 기구였고요. 이런데 반발해서 결국 로베스피에르가 쿠데타를 당한다. 그래서 어디에 총 맞고 죽는다고? 턱에 총 맞고 죽어요. 그래서 유언이 뭐였다고? 라고 했었지, 그지? 그런 것만 잘 기억해. 그래서 이제 5명의 총재가 다스리는 총재정부라고 하는 게 잠깐 등장을 했었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게 결국엔 누구한테 무너져요? 그렇죠.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나폴레옹이 낫이냐고요? 와. 그러면 저기 톰 크루즈는 톰 씨예요? 야, 맞지 않나? 톰 크루즈는 크루즈 씨죠. 톰 씨가 아니라. 뒤에 있는 게 성. 뒤에 있는 게 성이잖아. 그럼 폴레옹이 폴레옹이 성이라고? 형이 옹이에요. 옹 나폴레옹.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나파르트가 성이고요. 나폴레옹 이 이름입니다. 굉장히 저기 창의적인 발상, 그죠? 자, 그래서 이 나폴레옹은 처음에는 자기가 황제가 아니라 어떤 명목으로 지도자가 됐냐면 제1통령이 됩니다. 근데 자기가 제1통령 하다 보니까 뭔가 황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어떤 걸 통해서 황제가 됩니까? 국민 투표를 통해서 황제가 됩니다. 그래서 황제가 된 나폴레옹. 황제가 되기 전에도 굉장히 다양한 얘기를 했어요. 나폴레옹 법전이라는 걸 만들기도 했다. 법전. 나폴레옹 법전이라는 걸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프랑스는 영광의 전쟁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여러 나라를 들쑤시고 다닙니다. 그 중에서 프랑스가 유일하게 패배했던 나라가 2개가 있는데 첫 번째가 어디한테 패배합니까? 영국. 영국한테
패배를 하죠. 그래서 이 영국을 고립시키고자 어떤 명령을 내리기도 해요. 대륙 봉쇄령. 대륙 봉쇄령이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별로 성과가 없었다. 왜냐하면 대륙 봉쇄령을 어겼던 나라가 하나 있거든. 어떤 나라? 러시아가 이걸 어겼고요. 그래서 나폴레옹이 러시아로 가자라고 했더니 나폴레옹의 군대는 다 어떻게 됐습니까? 얼어 죽었어. 이런 것만 잘 기억하죠, 그죠? 얼어 죽었어. 나폴레옹은 몰락하게 되고요. 근데 몰락한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 나폴레옹이 온 유럽을 들쑤시는 과정에서 프랑스 혁명의 정신이었던 두 가지가 전 유럽으로 퍼진다라는 거였어요. 첫 번째가 자유주의였고, 두 번째가 우리는 원래 유럽 사람들은 우리는 어느 민족이다, 어느 나라 사람들이다 이런 정체성이 자주 없었다고. 그런데 프랑스 나폴레옹의 침략을 막아내는 과정에서 와, 우린 프랑스에 맞서 싸우는 뭐 스페인 사람, 러시아 사람 이런 민족 의식이라는 게 생기기 시작했다. 그래서 민족주의가 업된다. 라는 것. 그래서 혁명 부분 봤고요. 자, 근데 결과론적으로 이 혁명이 완전히 성공한 거 아니에요. 굉장히 유럽에 영향력을 많이 끼치긴 했지만 결국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이제 이 프랑스 혁명이라고 하는 건 유럽에서 완벽히 성공을 거두지 못했고요. 오히려 이제 유럽에서 강력하게 왕권을 행사하고 있었던 유럽의 여러 권력자들이 어느 도시에서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빈 회의였고요. 그 빈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이 모든 유럽의 국가들을 프랑스 혁명 이전의 보수적인 상태로 돌린다라고 하는 거거든. 그걸 무슨 체제라고 한다? 빈체제. 빈체제라고 했습니다. 빈체제. 거의 다 했다. 자, 이 빈체제를 주도했던 재상이가 누구였어요? 오스트리아의 재상이었던 메테르 니히라는 사람이었고, 그런데 이 빈체제를 여러 나라들이 가만히 보고만 있었나? 이미 프랑스 혁명의 자유주의와 민족주의는 전 유럽에 퍼진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미 한 번 그 혁명을 겪었던 프랑스에서 이에 대한 반발이 제일 크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두 가지 혁명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가 7월 혁명이었고요. 이 혁명의 결과 프랑스에 다시 입헌군주제가 나오게 되지만 7월 혁명이 왜 일어났었어? 복고된 왕정의 왕이 얼마나 10세면 이름도 무슨 10세였어요? 샤를 10세였죠, 그죠? 그 샤를 10세가 정치를 잘못하니까 2월 혁명 이전에 7월 혁명 이전에 샤를 10세가 폐위당하고 시민의 친구였던 루이 필리프라는 사람이 등극을 했었는데 그 루이 필리프도 결국엔 시민의 말을 들어줬다 안 들어줬다? 안 들어줬다. 그래서 2월 혁명이 일어났고 이 2월 혁명의 결과 어떤 체제가 붕괴해? 빈체제가 붕괴합니다. 빈체제가 붕괴합니다. 프랑스에 어떤 정치 체제가 나옵니까? 다시 공화국. 그래서 내가 막 저기 제2공화정 이런 거 얘기해 줬었던 것 같아요. 그죠? 이거 저기. 반면 이때 비슷한 시기에 영국에서는 투표권을 얻기 위해 어떤 운동이 일어나고 있었어? 차티스트 운동이라는 게 일어나서 네 가지 권리가 있었지, 그지? 21세 이상 남성이야 남여야 남성의 투표권, 그리고 재산 자격 철폐, 비밀 투표, 그리고 인구 비례에 의한 선거구 설치,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죠? 자, 얘는 정치적 권리의 자유주의입니다. 반면에 근본 없이 계속 갈려져만 있었던 나라들이 있었잖아. 두 나라 대표적으로 독일과 이탈리아. 걔네들의 과제가 뭐야 이제? 통일입니다. 통일. 자, 거의 다 했어요. 조금만 참아요. 첫 번째 나라가 어디? 이탈리아. 이거 어제 내가 인스타그램에 쓴 건데 혹시 본 사람? 두 명의 영웅이 있었지. 첫 번째 영웅이 사르데니아의 재상이었던 카보우르, 그리고 붉은 셔츠대라는 군대를 가지고 있었던 가리발디라는 사람이었어.
이 카보르는 뭔가 약간 외교적인 방법으로 통일을 주장했지만 이 가리발디는 붉은 셔츠대라는 자기의 군대를 가지고 이탈리아 남부를 쑤시고 다닌다라고 했었지, 그지? 그래서 시칠리아, 나폴리 같은 데를 점령을 했는데 가리발디가 이탈리아의 통일을 위해 어느 왕국의 왕에게 자기가 점령했던 영토를 줍니까? 사르데냐 왕에게 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탈리아 왕국이라는 게 탄생한다라고 하는 거 봤었죠, 그죠? 붉은 셔츠. 두 번째 나라가 어디야? 통일을 해야 되는 나라. 독일. 독일이었죠. 독일. 독일이 제일 분열이 심했다고. 그래가지고 분열이 심했던 와중에 이 독일을 이끄는 두 개의 나라가 있긴 했어요. 하나가 오스트리아, 하나가 프로이센이라는 데였는데 프랑크푸르트 의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어우 길어. 프랑크푸르트 의회에서 누가 주도권을 갖게 됩니까? 프로이센이 주도권을 잡게 되고요. 그래서 이 프로이센의 재상이었던 누구? 루트빅 본 비스마르크. 왜 이름을 이따 부르시냐고? 야, 저기 독일 사람 입장에서도 종류리 서준이 왜 이름을 그따 부르시냐 그럴 거야. 걔는 발음도 못할 것 같아. 정요, 정요, 진서. 아 진서 좀 쉽네. 서준. 얘 진짜 종권, 푸푸룸. 비스마르크. 이 비스마르크 별명이 혹시 뭐였는지 기억하니? 무슨 재상이었거든? 철과 피의 재상. 이름과 철혈 재상이었습니다. 군대를 아주 강력하게 하는 철혈 정책이라는 걸 통해서 독일의 통일에 방해되는 건 다 뚝배기를 깨버리겠다라고 한 정책이 철혈 정책이었죠. 그래서 이 철혈 정책으로 여러 나라들을 쑤시고 다녔고 특히 오스트리아를 제압하고 난 다음에는 북독일 연방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고요. 그리고 프랑스의 뚝배기를 깨고 나서는 이제 독일을 구성하고 있던 모든 연방들이 이 프로이센 수중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프로이센의 왕이었던 빌헬름 1세라고 하는 왕이 사람 진짜 많이 등장하지, 그치? 비렐르리예요. 름. 르. 빌헬름 1세라는 사람이 독일 제국의 황제로 취임해서 독일이 통일이 됐었죠. 와. 자, 필긴 이렇게 하고 거기 보이는 러시아랑 라틴 아메리카 쪽 보이니? 네. 여긴 간단하게 봐. 러시아는 그런 왕들이 있었고 라틴 아메리카를 좀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 뭐든지 내가 최초가 제일 중요하다 그랬었지, 그지? 네. 라틴 아메리카에서 최초로 독립한 나라가 어디였어? 아이티. 아이티였고. 그리고 백인이긴 백인인데 라틴 아메리카 출신의 백인들 뭐라고 한다 그랬어? 크리올. 그들이 독립을 이뤘다라고 했었고 거기 대표적인 인물이 산 마르틴과 볼리바르라는 인물이었고요.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멀로라고 한 사람이 유럽은 더 이상 아메리카에 간섭하지 말아라고 했던 그 주의가 뭐였어요?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멀로주의였죠. 그래서 혁명 부분, 그러니까 통일 부분, 독립 부분까지 해서 오늘까지 해봤고 다음 시간에 뭐 산업혁명이나 어제 배웠던 내용 정리해 줄까요? 네. 그거는 다른 반에서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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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